수익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10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자, 지금 양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금씩 낙폭을 줄여 나가면서 다시 빨간불로 전환을 해주기를 계속 기대해보면서 저희도 힘차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주 여러분들께 종목 단 3가지만을 공략해드리는 방송인데요.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공개해드리는 노란톡방으로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 시작한 10시 5분부터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QR코드 입장 방법,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여기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가 있는 노란톡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 안에서만 공개되는 오늘의 공략주,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수익률부터 짧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종목이었던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으로 저희가 27%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의 스마트시티 관련주로서 공략을 해드렸고 한 주 만에 급등 나와주면서 27%라는 수익을 챙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주 만에 급등 날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의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독방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종목명을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11월 22일 공략주였던 유라테크라는 종목도 있었는데요. 해당 종목은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주로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급등이 나와주면서 30%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이렇게 하루 만에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다양한 상승 모멘텀 가진 종목으로 공략해 드릴 테니까요. 숟가락만 들고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안정적이고 편안한 매매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요. 방송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더 많은 종목들을 방송이 없는 날에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저희가 최근 공략주들로 수익률 100%를 달성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대표적인 종목 2가지 TCC 스틸과 휴마시스라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략 바로 다음 날 급등이 나와주면서 하루 만에 20% 가까운 수익을 달성했고요. TCC 스틸은 10% 가까운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노란 톡방을 이렇게 한번 캡처를 해봐왔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노란 톡방 안에서만 이렇게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 휴마시스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이렇게 노란톡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가격만 띡 제시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저희와 실시간으로 장중 매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노란톡방이니까요. 편안하게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문 앞으로 약 40분 정도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을 해주셔야지 오늘의 종목명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어플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들이대기만 하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남과 동시에 전문가님께서 직접 오늘의 종목명 공개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시청해주시면서 노란톡에서 종목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톡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혜택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저희는 매일매일 시장 상황을 전문가님께서 하루에 2번, 3번씩 시장 상황을 브리핑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과 함께 어떤 섹터의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섹터 교육도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노란톡 안에서만 여러분들께 교육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고 물류 관련주, 철강 관련주, 그리고 시멘트, 주류, 유가 관련주 5가지 섹터로
섹터로 나누어서 관련주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핫한 섹터와 거기에 속한 종목들, 그리고 그중에서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는 노란톡방이니까요. 이런 교육 자료들도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안에서만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 자료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매매하실 수 있는 능력도 한번 저희와 함께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종목 공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유가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캐나다에 있는 송유관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계속해서 지금 원유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우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또 푸틴 대통령이 감산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유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가 상승에 따라서 올라줄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유가가 많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데 앞으로 올라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유가 상승과 함께 수혜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와 대장주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유가 상승 수혜주 과연 그 대장주는 어떤 종목일지 저희 방송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의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 들고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1분 정도만 기다려 주세요. 수익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익을 향해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상황 한번 보시면요. 사실은 간밤에 미국 증시는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내일 저녁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모레 저녁에는 FOMC 또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던 것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 즉 침체가 생각보다 약하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실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은 했지만 다시 하락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매매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시장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구체적인 종목 전략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시는 방법 QR코드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 방송 약 35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입장을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더 많은 종목 정보들 제공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여기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지금 보이는 여기 노란톡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란톡 안에서만 여러분들께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께 상승 종목 소개해드릴 레드 전문가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 역시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수익 있는 방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인사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약간 좀 현재 좀 상황이 안 좋아요. 네. 오늘 이제 13일, 오늘 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발표된 CPI, 12월 달 CPI 물가지표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 물가지표의 경기지표에다가 그다음에 달러 지폐에 대한 영향력이 오늘 발표된 CPI 영향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향후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향후 하락으로 나올 것이냐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집중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맨날 트렌드가 바뀌는 것처럼 시장이 그동안 CPI 우려감에 하락이든 상승이 나왔다고 하면 지금은 현재 실물 경기 침체, 말 그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지 않을까. 예전에는 CPI가 강하게 나왔으면은 향후 기준금리에 대해서 인상이 더더욱 나올 것이다. 그 우려감에 하락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CPI가 물가지수가 낮아지지가 않고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경기 침체가 더 될 수가 있다. 그 하에 시장이 지금 현재 공포로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또 오늘 CPI가 지나고 13일에서 14일에 뭐가 있나요? 말 그대로 연준회의가 있어요. 이틀 동안 연준회의에서 금리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을 향해 가지고 빅스텝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지금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빅스텝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번 달 CPI가 좀 낮게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계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하면은 부동산이든 말 그대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역시 은행의 돈은 높은 이자에 못 빌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4분기 실적이 계속 주주의 하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아무리 좋은 종목도 테마가 없으면 안 올라가는 게 지금 시장의 현실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무조건 오늘 CPI가 잘 나와야 하고요. 13일에서 14일이나 발표된 빅스텝으로 인해 가지고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은 속도를 그냥 잠시만 늦추는 것뿐이지 말 그대로 물가는 총력적으로 잡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가 있다. 말 그대로 자이언트 스텝하고 울트라 스텝도 갈 가능성이 크니 이 점을 주의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시장이 하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말 그대로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14일날 파월 의장이 어떻게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느냐 아니면 비둘기적으로 평화롭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 얘기하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에 대한 반영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 잘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CPI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 시장 상황은 오늘 꼭 내일 CPI 좋게 나오겠지. 저번 달 잘 나왔으니까 오늘 매매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또 지수한테 뒤통수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시장 상황은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저도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가지고 주식을 잃지 않는 방법이 첫 번째예요. 수익 쫓아가다가 여러분들 부자 되셨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 대응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향후 환율이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향후 환율이 하락될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환율 상승합니다. 왜? 말 그대로 지금 제로 코로나도 완화가 되었지만은 중국 자체 내에서 우리는 그것만 알잖아요.
제로 코로나가 완화가 됐어. 그리고 최근에 시진핑 주석 의원이 말 그대로 제로 코로나를 완화시키면서 말 그대로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지만 말 그대로 제로 코로나가 완화가 되는 동시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많다면은요. 중국에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증가가 된다고 하면은 시진핑 주석 의원이 말 그대로 제로 코로나 다시 봉쇄하겠다 이 얘기 안 해도 주가는 말 그대로 미리 우려감에 그게 작용이 됩니다. 증시는 말 그대로 누가 얘기 안 했더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 혹시 또 중국이 또 제로 코로나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 하에 환율이 또 다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변수예요. 변수. 제가 이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종목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 역시 내일 당장 시장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봤었을 때 그 드라마에서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IMF가 터질 줄 알고 달러를 먼저 구매하고 그 능력이 없는 이상은 시장의 변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향후 1주에서 2주 동안은 변수가 제일 중요하고요. 제로 코로나 완화됐다고 해가지고 시장 좋아지겠다. 아이고 시장 이제 뭐 차트가 여기가 반등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지만은 중국 자체 내에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시장은 하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떨어지는 건 생각 안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아무리 올라갈 확률이 80%고 떨어질 확률이 20%라고 하더라도 떨어질 확률 20%에 맞춰가지고 잃지 않는 매매가 중요합니다. 올라갈 확률 80%에 만약에 투자를 못했어도 우리는 적어도 잃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하에 저희 노안톡방을 가고 있고요. 그 원칙하에 본인은 감정 조절 컨트롤이 가능하다. 본인은 손가락 원칙을 잘 지킨다. 그리고 본인은 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 요마의 법을 따를 수가 있다. 그 생각만 있으신 분들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나운서님. 네. 산탈레리 뭐 계속 산탈레리가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산탈레리라는 게 제가 노안톡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산탈레리가 그동안 시장의 하락폭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네. 저번 주 시장 5거일 연속 하락가다가 한 번 상승했어요. 근데 또 한 번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장 산탈레리 시장입니다. 뭐 그런 게 언론에서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산탈레리라고 해봤자 반반 매수 아닙니까? 반반 매수지 시장이 뭐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딱 제가 한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 만약에 CPI가 오늘 완화가 된다고 하면 언론은 또 내일 CPI 때문에 상승하는 건데 또 산탈레리가 시작됐다 하면서 또 그렇게 해가지고 네. 개인 투자자들 또 사게 만들 거예요 아마. 네. 우리는 주식을 할 때 한 가지만 알면 안 되고 두 가지 세 가지 알아야죠. 그쵸?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 맞춰가지고 산탈레리 반반 매수세에다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기대감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정확한 근거, 내 종목을 살 때는 내 근거가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근데 단순한 기대감으로 산탈레리가 온다고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망각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탈레리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포트나 잘 관리하세요. 기본도 못 지키는 분들 무슨 산탈레리 보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전문가는 약간 산타 컨셉인 것 같아요. 저요? 네. 당연하죠. 빨간색 입고 왔으니까요. 네. 저 노안톡방에서는 어느 정도 산타입니다. 그럼요. 어느 정도 산타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노안톡방에서 제가 뭐 손주도 2번, 3번 났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맞습니다. 15번 났고 지금 현재 물려있는 종목이 2개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처럼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노안톡방은 없습니다. 다음 방은 뭐 최고가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꾸준하게 몇 프로, 몇십 프로 이거를 쌓이면서 가는 방식으로 가야지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이거는 월요버피 할아버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관리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만 노안톡방에 오시면 되고요. 네. 자, 이 리스크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똑같아요. 레퍼토리가 증시 올라가면 금리 속도 조절 기대감, 반반 매수 기대감, 국제 유가 상승, 러시아 전쟁 리스크 해소, 인플레이션 해소 기대감, 환율 하락. 또 증시가 또 떨어지면 연준금리 인상 매파 발언, 경기 불안 심리, 환율 상승, 국제 유가 상승의 공장 사이클, 경기 불안, 러시아 전쟁 지수, 미국, 중국 무역 분쟁에 중국 제로 코로나. 맨날 똑같아요 레퍼토리가. 근데 우리나라 참 특이한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 어떤 거죠? 계좌에 누가 돈도 안 훔쳐가거든요. 네. 돈도 안 훔쳐가요. 근데
5번 하락된 것 중에서 하락된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생각 안 하고 한 번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요거 사야지 하다가 결국에는 크리스마스 때 남들 다 갈비 먹고 있는데 자기 혼자 카페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먹고 있어요. 너무 그쵸? 슬프잖아요. 그렇게 투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 분들은 애초에 주식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문가님, 아무래도 계속해서 너무 지수와 종목들 낙폭이 컸다 보니까 지금이 정말 저점이지 않을까. 저도 들어보면 주변에서 그래도 봄 전에는 좀 이제 상승세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종목이든 사두면 앞으로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좀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까지 재무가 제일 안전적으로 좋은 거는 진단키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단키트는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진단키트가 휴마시스는 최근에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휴마시스가 올라간 게 재정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말 그럼요? 그대로 소액간에 우리가 예전에 수익 났었을 때 소액간하고 대주주 간에 그 지주 싸움을 인해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휴마시스가 그렇게 재무가 좋고 SD 바이오센서가 그렇게 재무가 아무리 좋아도 주가는 쫙 맞아요. 밑으로 내렸어요. 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죠. 재무가 좋고 투심이 중심이 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재무가 좋고 지지선이 깔려 있으면은 종목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현실은 하락이 하는 게 더 많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재무 보고 주식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못 기다려요. 맞아요. 한 달, 두 달은 못 기다려요. 맞아요. 맞아요. 빠르게 사이클 돌리고 싶어야지. 네. 한 달, 두 달은 못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좀 어이없는 게 삼성전자 사놓고 마이너스 7%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애초에 처음에 우량주 없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4%, 5%, 20%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초급등 가자 이렇게 외치는 종목이 아닙니다. 길게 봐야죠. 길게 봐야 하고 중소형 그다음에 테마주 위주로 가시는 분들은 빠른 사이클 위주로 가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종목 한정하에 2개, 3개 움직이면서 수익 창출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네. 노안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그런 종목 소개해 주실 거죠? 자, 소개해야죠. 네. 제가 이 종목 같은 거 지금 갖고 왔는데 오늘도 유가 관련주 갖고 왔어요. 네. 유가 관련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노안톡방에 유가 관련주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개가 들어가 있고 한 번 목표가를 잘못 잡아가지고 목표가를 제가 너무 높게 잡았어요. 네. 다음날 상승이 15%, 20%까지 상승했는데도 맞아요. 제가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거 못 기다리고 다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도 끌고 가고 있고 저희가 지금 종목 하나당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7%에서 6%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물린 종목이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죠. 없죠. 정말 저희 종목명 혹시 살짝 공개해도 될까요? 그거는 방송 도중에 네. 중간에 한번 이렇게 네, 좋아요. 도중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유가 관련주들이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왜 유가 관련주냐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인들은 종목마다 차트, 바닥자리, 매집자리 이런 거 보면서 유가 차트는 안 보십니까? 유가 차트 안 보세요?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금방 상승 안 나오는 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금방 상승 안 나오더라도 저는 완벽한 포트에다가 말 그대로 잃지 않는 매매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초에 제 종목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저는 추가 매수, 편단가 조절 안 합니다. 편단가 조절 할 바에는 종목 매매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유가 관련주 갖고 왔으니 이 점을 한번 지금부터 공부하면서 우리 관심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가 상승 관련주고요. 오펙 감사 유지. 이거는 저번 주부터 시작됐으니까 넘기고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유가입니다. 말 그대로 국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가지고 떨어진다는 것보다 유가가 하락되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가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말 그대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유가가 떨어지니까 경기 침체가 되는 거예요. 왜? 유가는 말 그대로 산업적인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이 갑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리모컨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 옷이라든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여기 옆에 있는 TV라든지
이거랑 다 곤장에서 찌는 거죠. 그리고 곤장이 찍을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말 그대로 생산량이 좁아진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유가의 가치성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고 반대 방향으로는 달러가 또 강세가 되고 하면은 유가는 또 하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유가가 부하실상이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저는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왔고 그리고 현재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도 이 종목을 갖고 계십니다. 자, 최근에 캐나다에서 손유가 누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캐나다 누출 수고가 났는데 말 그대로 캐나다 쪽에서는 급해요. 막 기름은 빨리 생산해야 하는데 근데 이 기름 어디서 나옵니까? 중동에서 나옵니다. 네. 중동에서 나오고 또 러시아에서 나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산유국들은 기름이 이 누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생산 재개가 안 되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오펙 감사국, 오펙 회원들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가 가치성이 올라가니까요. 유가 상승이 올라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에 맞춰가지고 유가가 어제 최근에 3%까지 올라가면서 73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73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손유관이 누출 사고에 따라 가지고 저가 매수가 들어간 거죠. 뭐 손유관이 뭐 누출이 됐다고 해가지고 상승하는 것보다 사실 손유관은 이틀 전에 사고가 났어요. 이틀 전에 사고 날 때는 유가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손유관 누출 사고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유가. 왜냐면 1년치마다 최저 이하로 내려갔으니까요. 최저 이하로 내려간 상황이고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게 또 뭡니까? 말 그대로 유가가 향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왔어요. 자, 유가가 최저입니다. 그리고 유가 최저 자리에서 지금 현재 저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상한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경기가 좋아서 유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 말 그대로 러시아 상한제에 맞춘 러시아가 어떤 대응이 나오느냐 그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추가 감산이 되면은 유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말 그대로 경기가 좋아야 유가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좋은 건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감산을 지속한다고 하면은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유가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지수는 상승하지만은 정치적 목적 하에 감산에 따라 가지고 유가가 올라간다면은 시장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점은 반드시 아셔야 하고요. 자, 최근에 EU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 과연 EU의 대응에 부하시성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얘기 근거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유가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러시아 전쟁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러시아 상한계, 그다음에 러시아 유가에 대한 맞부 대응, 그다음에 러시아 감산, 그다음에 캐나다 손유관 사고예요. 자, 최근에 푸틴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산에 대해서 최근 며칠 내로 발표를 하겠다. 직접 크렘린궁 말 그대로 궁에서 서방 국가들이 우리 러시아한테 말 그대로 원유에 대한 상한제를 우리한테 공격을 하면서 우리 역시 유가를 높이려고 유가 감산하겠다. 그리고 러시아 상한제에 동참한 국가들한테 올 겨울 한번 석유 없이 사봐라. 그렇게 공표를 한 상황이에요. 공표를 한 상황이고 여기에 맞춰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그 대응에 따라 가지고 부하시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반대로 지금 현재 유가 가치성이 계속 떨어졌지만은 앞으로 전망적으로는 유가가 계속 상승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상승이 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뭐가 올라가죠? 아나운서님? 유가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유가 관련주가 올라가겠죠. 네. 그렇죠. 유가 관련주는 테마성으로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유가주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유가 관련주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유가가 하락될 때 유가 관련주들이 하락됐나요? 하락 안 됐습니다. 연속 5일 연속 7%, 6% 정도 빠지더라도 유가 관련주들은 하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타점을 하나 포인트 잡은 건 유가는 테마로 올라갑니다. 유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3%, 4% 올라갔다고 해서 유가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유가가 4%, 5% 빠졌다고 해가지고 유가 관련주가 5%, 6% 빠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부하시성 속에 러시아가 어떻게 유가에 대해
대응을 하느냐, 이 대응에 따라 가지고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최근에 유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 유가 못 사게 가격 단합하자. 어디 한번 잘 팔아봐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는 너희한테 파는 양을 줄이겠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는지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 서방 국가들은 말 그대로 푸틴 말 그대로 자금주의 줄여오면서 전쟁 개시 못할 것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에너지 자원국은 말 그대로 서방 국가가 한 번이라도 무릎을 꿇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 자원이 많은 나라들을 건드면 건들수록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서방 국가들의 정치적 입장에서도 매우 상황이 불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 상승을 시키려고 지금 현재 러시아는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또 섹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현재 제로 코로나를 완화를 시켰어요. 완화를 시키면서 상승을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이 지속이 되면 원자재들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원자재도 리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알루미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알루미늄 또 틀을 짜려면은 또 말 그대로 공장이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공장이 돌아가야 하면은 말 그대로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기름이 말 그대로 기름이 넘쳐나 가지고 안 돌아간다 하면은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테마로 역으로 유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겠죠? 자, 그리고 오펙은 언제든지 추가 감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펙 입장에서도 최근에 1년 동안 유가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유가 가치성이 떨어지면 그들에게는 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적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유가는 추가적인 감산이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가를 올리는 방법을 알아요. 말 그대로 지금 상황에선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유가를 올릴 수가 있지? 증시는 중동국가의 말에 따라 가지고 증시가 움직이지. 그걸 얘네들이 알고 있어요. 어차피 얘네들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그좀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걸 모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오펙 국가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위는 사우디고 2위는 러시아입니다. 말 그대로 유가가 나오는 생산량에 따라 가지고. 근데 여기서 유가에 대해 추가적인 감산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감산 추가적으로 회의해 가지고 또 얘기할 것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회의는 안 하는데 말 그대로 말에 따라 가지고 유가가 상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더 떨어지는 걸 지켜보고 얘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 목적 하에 유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최근 다시 높아진 달러. 말 그대로 예전에는 유가가 4% 올라가도 달러가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에 유가 가치성이 떨어졌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미국이 욕을 먹었죠. 왜냐면 미국은 천연가스를 계속 비축을 하면서 계속 내놨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만 돈 벌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펙이 미국한테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세일가스 때문에 유가 가치성이 떨어지면은 오펙 입장에서도 안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달러가 약세가 나온다고 하고 오늘 CPI가 좀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달러는 약세가 되면서 유가는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상승하면서 관련주들도 상승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가 하한제까지 시행한다고 하면은 너네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에너지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럽에서는 아직 말이 없어요. 그냥 응? 그냥 이렇게 놀라는 표정이에요. 사실 유럽연합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에너지거든요. 에너지예요. 네.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에너지인데 뒤에는 미국이 있어요. 이 유럽연합은 미국이 만든 거잖아요. 이 미국이 뒤에 있는데 미국이 아유 괜찮아. 그냥 상한제 시켜. 우리가 천연가스 지원해줄게 하면서 자국내 그걸 팔아먹는다는 거죠. 그걸 오펙에서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리고 푸틴은 오펙을 통해 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펙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유가를 상승시켜야 자기네들의 유가 가치성도 높아지겠죠.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에 안 파도 됩니다. 왜? 중국하고 인도가 있으니까요.
예전에 러시아가 전쟁을 터질 때 누가 제일 많이 사줬습니까? 인도입니다. 인도. 말 그대로 유가가 70달러였는데 70달러 밑에 있는 65달러로 팔았기 때문에 더더욱 유가에 대해서 많이 팔았고 재정이 흑자가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 유가가 불확실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던 거죠. 아무도 확실하게 얘기 못합니다.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유가가 하락될 것이다. 근데 저는 유가는 추후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푸틴 대통령은 인도하고 중국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미님들 유가 평소보다 더 싸게 팔 테니 러시아산 사세요. 당신네들한테만 유가를 더더욱 말 그대로 싸게 드릴게요. 하면 중국하고 인도 입장에서는 이게 웬 따봉이냐 하고 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러시아 자금줄을 끊지 못할 것이라는 그 불확실성에 따라 가지고 유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유가를 팔려면은 중국하고 인도한테 유통을 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러시아 자체 내에 감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감산입니다.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유가 관련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 말 그대로 감산을 하겠다. 그 테마 하에 유가 관련주 올라가는 게 우리한테는 순서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유가 상승, 에너지 공격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유가 자체적으로 감산을 할 것이고 오펙에서도 향후 감사를 추가를 하겠죠. 감사 추가를 할 거고 이제 한 며칠 내에 발표가 될 겁니다. 안원수님. 네. 혹시 100만 원 있어요? 100만 원이요? 네. 항상 준비하고 있죠. 저번에 그거 샀죠? 그럼요. 좋습니다. 네. 자, 이거는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이든 우리가 뜬금없이 릴레이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속적인 테마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이 자세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방송에서 주식 방송에서 저만큼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최고가 목표 금액 몇백 프로 내가 이 종목을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몇백 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고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죠.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종목을 많이 사서도 안 되고 시장이 코스피가 3천, 4천이 가더라도 종목은 5개 이상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예전에 코스피 지수 3천일 때는 여러분들 안 물렸습니까? 물렸어요. 그때. 지금 시장이 어려워서 내 종목이 물렸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포트 관리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트가 내시 약하니까 절대적으로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노안톡방에서 다 교육해 드릴 테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방으로 유입하시면 되시고요. 네. 자, 조금만 이제 제가 한번 살짝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최근에 수익률 100%를 달성을 했잖아요. 네. 네. 전문가님이 항상 방송을 하실 때마다 고백을 해주십니다. 솔직하게. 지금 물린 종목 몇 개가 있다. 지금 물론 2가지 종목을 살짝 물려있긴 하지만 저희 전략은 어쨌든 언젠가는 확실히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손실이 나더라도 다시 수익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도 그럼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함께 매수를 하시면 나중에 수익을 내면서 함께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종목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종목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유가 상승의 수혜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톡 안으로 입장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여기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요.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6분 뒤에 공개되는 종목명을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지금 저희 노란톡 안에 있는 분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유가 상승의 수혜주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입장해 주시면 매수해 보실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가 상승의 수혜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들이 결합이 될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점에 선취매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지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문가님 힌트를 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여기서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 네. 말 그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유가 관련주고요. 그리고 이 관련주에 따라 가지고 어차피 유가는 지금 현재 바닥입니다. 유가 바닥이죠. 차트는 바닥이에요. 네. 그리고 현재 우리 국내만 집중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유가가 바닥에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가가 진짜 지금 자리가 바닥이냐 아니면 지금 자리가 앞으로 상승 추세냐 이거는 여시아의 감산에 따라 가지고 향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유가 관련주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유가가 떨어질 것이냐 떨어지면서 유가 관련주들이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유가가 올라가면서 유가 관련주들이 올라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 말 그대로 유가는 현재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서 여시아가 최근에 얘기했던 며칠 내로 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 얘기하겠다에 따른 테마가 이슈로 붙으면서 상승이 될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현재 계속 상승 타임이고 여시아 상한제 속에서 국제 원유 시장에 따른 유가 변동성이 커질 상황이 지금 현재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따 노안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냥 오늘의 종목 뭐 몇 글자인지 이런 힌트 안 될까요? 마지막으로. 아니요. 안 돼요? 유가는 말 그대로 유가 관련주들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네, 적습니다. 그럼 더 이상 힌트는 없는 건가요? 한 글자는 넘습니다. 한 글자 네. 넘는다고요? 그게 무슨 힌트예요? 한 글자는 넘습니다. 네. 한 글자는 넘고요. 네. 한 글자는 넘고 이 유가 관련주는 제가 마지막 장면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이 제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있으면 완화가 돼요. 근데 제로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순간이 뿐입니다. 지수는 반영이 되는 게 여기에 따라 가지고 유가가 상승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여시아가 자체적으로 추가 감산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감산이 되면서 여기에 맞춰서 부하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유가가 또 상승이 되고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하는 회사인지만 딱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SK 에너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유하고 LPG 등의 석유를 팝니다. 그걸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키워드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런가요? 인터넷에 치면 다 찾아봐야겠어요.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노안톡방에 갖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바로 받아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저희와 함께 매수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2분 안에 입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 노란색으로 가리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켜시고 카메라 화면 여기다가 네모난 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2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2분 후에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만 여러분들 위해서 직접 종목명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유가 상승의 수혜주로 한번 공략을 도와드려 봤는데 지금 유가 차트상으로 봐도 굉장히 저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도 조금씩 들어와 있는 상황. 그리고 뭐 차트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뭐 캐나다 송유관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점, 그리고 러시아에서 추가로 계속해서 감산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1분 동안 여러분들 노란톡으로 모시고 오늘의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한번 드리고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